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까지 돌파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갑게 느껴지고, 반면 이럴 때마다 견고한 저항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25,200달러까지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금 강력한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뚫었다 하면 24,000달러 아래까지 곧장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모든 강세 랠리의 기본이 되는 200주 이동평균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견고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도 굵직한 경제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CPI와 PPI가 2월의 하이라이트였다면 이번 주 이벤트들은 피날레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2월 22일에는 연준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이어서 24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연준이 CPI보다 PCE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가 한동안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 포인트 재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PCE가 지금 예측치대로 나온다라면,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상황이 확인된다라면 위험자산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연준으로서는 고강도 긴축 필요성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다시금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간단치 않은 게 급격한 금리 인상은 침체 재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팬데믹 양적 완화 때부터 지나친 돈 풀기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해왔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3월 빅스텝 단행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많이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닌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살떨리는 소리로 뜨악할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 소송 결과가 3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9월까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리플 홀더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의 멘트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린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전망 제시하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FTX로부터 받은 기부금 가운데 2.2%에 해당하는 100만 달러를 반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당시 후보 캠프에 520만 달러, 또 민주당에는 400만 달러가 기부됐다라고 하는데, 투자자 돈으로 정치권 로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뽀글이 덕분에 글로벌하게 내 자산은 내가 보관한다, 관리한다, 이런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번에도 25,200달러까지 잘 돌파를 해냈지만, 돌파 직후에 강력한 저항을 맞으면서 이번에도 역시 24,000달러를 일시 반납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돌파 테스트가 계속 이어진다는 건 반가운데, 이렇게 한번 저항을 맞았다 하면 제대로 맞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이래저래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5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조금 빠지면서 44%대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5,211달러 오버헤드 저항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위쪽을 향하는 이동평균과 과매수 근처의 RSI는 황소가 확실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소 세력이 가격을 25,200달러 위로 밀어올리면 비트코인은 큰 저항 없이 31,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23,115달러에서 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봄 세력이 강세 모멘텀을 박살내기 위해서는 가격을 22,800달러 아래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게 먹힐 경우에는 21,48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는데 이 구간은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지금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200주 이동평균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구간 저항을 뚫어내고 지지를 확인할 경우에 비트코인 랠리는 더 높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모든 강세 랠리는 200주 이동평균 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 다시 말해서 25,000달러 위로의 회복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이 강하고 견고하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윌리엄 클레멘테는 누군가 비트코인을 산 것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마다 이 차트를 보여줘라. 비트코인을 홀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70% 이상 하락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시장은 사람들의 확신을 시험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스트롱핸드에게 물량을 넘기는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변동성이 신념 약한 투자자인 위크핸드의 물량이 스트롱핸드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캡틴 5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곧 돌파가 이루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간 목표 지점으로는 31,000달러와 38,000달러를 지목했는데 정말이지 1분기 안에 이 정도 목표만 달성되어도 소원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칼레오의 경우에도 비슷한 목표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25,200달러를 뚫어내면 1차적으로 30,000달러 부근으로 랠리를 할 수 있고 이후에 이 구간 지지를 받으면 40,000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30,000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은 지난해 5월 이 3에로 캐피털과 셀시우스 파산 상황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40,000달러 위로 올라선다는 것은 테라 루나 사태 이전 상황으로 회복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차트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텍스트로 해놨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맥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24,5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28,000달러로 나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22,500달러 부근까지 후퇴를 했다가 28,000달러까지 나아가는 것,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눠서 제시했습니다. 여러 분석들을 단순화시켜서 정리를 하면 25,000달러 구간 지지만 돌파 확인을 잘 해준다라면 30,000달러, 나아가서 40,000달러까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관건은 역시나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도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먼저 2월 22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더 고조시켰었는데 최근 들어서 2월 FOMC 회의 당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매파적인 주장도 있었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서 이번 회의록이 공개되면 매파적 소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회의록을 통해서 연준의 긴축 완화 속도 조절에 대한 이견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고 상대적으로 견고한 노동시장 등 경제 지표가 부각된다라면 시장이 지나친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해석하면서 자칫 시장을 아래쪽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에는 연준이 CPI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이미 지난주 CPI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의 물가가 예상과 기대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PPI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PI보다 PCE 상승폭이 클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PCE와 근원 PCE 모두 전월 대비로는 전달보다 0.1%포인트 상승한 0.4%로 예측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측치 수준이나 이보다 좀 더 높게 나와준다라면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한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전략가 빅토리아 페르난데스는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연준이 수요를 억누르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소매 판매가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긍정적인 수치는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을 의미한다. 이런 회복력은 미국 경제가 깊은 불황을 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요 억제 실패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완화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고 그렇게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의 CIO 리사 샬렛의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과 저축,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되면서 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건 연준에게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요를 식히기 위한 것이다. 소비와 서비스 측면에서의 수요는 아직 냉각되지 않고 있다. 지금 수준에서 주가가 15에서 20% 정도 하락하면서 이전 주기보다 낮아지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요 억제라는 게 이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연준이 팬데믹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돈 풀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풀렸기 때문에 내 계좌에 돈이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리스크, 기업 투자 부진 등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40년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월가 일부 진영에서는 연준이 수요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고용시장도 탄탄하겠다. 좀 더 밀어붙여서 수요 단단히 억누르고 그래야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과연 SEC가 팍소스를 기소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화두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이낸스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CNBC가 나름의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CNBC는 SEC가 바이낸스 USD 발행사 팍소스에 대한 기소에 나설 경우에 테더와 USDC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나름 분석이라고 입을 좀 털어줬는데 SEC가 실제로 기소 조치를 취할 경우에 1370억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팍소스는 SEC가 전달한 내용을 골자로 BUSD는 연방증권법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뉴욕주 금융당국은 BUSD 발행 중단을 명령했다. 만약 SEC가 팍소스를 기소한다라면 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SEC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법정 다툼을 준비해야 한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팍소스가 BUSD가 증권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스테이블코인들에게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물론 열받아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이게 불필요하고 짜증나는 수준의 기회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팍소스로서도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합의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래보나 저래보나 산업 안팎에는 부정적인 재료가 되는 것이어서 SEC에 대한 반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SEC에 대해서 무려 2년 넘게 그 더러운 꼴을 견디며 기회비용을 감내해온 리플의 경우에는 이제 약식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3월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과 기대가 시장 안팎에서는 우세한 모습이긴 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존 디튼 변호사가 9월 가능성을 제시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건 코인게이프가 보도한 내용인데 디튼 변호사는 3월 31일이라는 소송 마감 날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동의안 목록 이런 개념이 등장했는데 아마도 3월 안에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3월 안에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6개월 계류 동의 목록에 리플 소송이 이름을 올리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6개월 뒤인 9월 안에 이 소송 결과가 발표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법원발 공식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 여러 가지 가능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들을 언급하고 있는 정도로 해석을 했는데 부디 만에 하나라도 9월까지 이어지는 이런 희한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